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목동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3년 전 지들만 잘난 줄 아는 예비 남편과 시모를 만나 고생 아닌 고생을 하다가 파혼을 하게 된 사람인데요. 아직도 그날의 일들을 생각하면 억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죠. 예비 시모가 저보고 못 사는 집 딸이라며 결혼도 전에 저를 무시하며 괄시를 했던 겁니다. 처음엔 저밖에 모르던 예비 남편도 예비 시모의 부추김에 나중엔 예비 시모와 같이 절 무시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결국 예비 시모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까지 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참고만 있을 순 없었고 당한 만큼 예비 시모와 예비 남편에게 제대로 복수를 해주게 됩니다. 숨겨왔던 저희 집의 재력이 밝혀지며 예비 남편이며 예비 시모까지 제대로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예비 남편과 파혼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사실 꽤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중학교 시절 친정아빠 사업이 성공하면서 그때부터 부족함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저희 부모님은 돈이 없을 때도 그리고 돈이 있을 때도 세상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 세상엔 저희 부모님보다 더 열심히 사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니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조건만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고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보다는 사람의 됨됨이와 성품이 중요한 거라면서요. 그런 교육을 받아서인지 저 또한 사람의 겉모습이나 조건으로 판단을 하지 않게 되었고 절약정신이 투철한 부모님을 따라 항상 검소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 남편을 만날 때도 예비 남편의 조건보다는 성실하고 착한 성품에 만나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고요. 예비 남편은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수학 강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능력이 있었던 것인지 스타 강사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학원에서 인정을 받으며 제법 괜찮은 대우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디자인 회사에 다니다가 관두고 프리랜서로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쪽에서는 자리를 잡은 편이라 제법 이름 있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죠. 하지만 전 예비 남편과 만나 결혼까지 약속한 상태에서 저희 집이 잘 산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재산 있는 걸 이야기해서 좋을 것이 없다고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받고 자랐었거든요. 괜스레 돈이 있다는 사실을 말했다가 젊은 시절 저희 부모님도 친하다고 믿었던 가까운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할 뻔했던 적도 있고 해서 가까이서 그걸 보고 자라온 저도 느낀 바가 있어 어딜 가든 돈이 있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도 저희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저희 집이 잘 산다고 딱히 느끼지 못한 것 같았고요. 물론 부모님이 개인주택에 살고 계셨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이사한 오래된 집에서 계속 살고 계셨고 워낙 검소하시다 보니 예비 남편은 저희 집이 평범한 가정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죠. 부모님은 저희 예비 남편을 보더니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사람이 예의도 바르고 성품도 좋은 것 같다면서 결혼해서도 저 고생시키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였죠. 그렇게 저희는 부모님께 결혼을 허락받고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만 해도 예비 시부와 시모 모두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예비 시부모님 모두 좋으신 분들 같았죠. 그리고 예비 남편이 저에게 특별히 이야기를 안 해서 몰랐는데 시댁도 어느 정도 사는 경제적으로 괜찮으신 편인 것 같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배진영이라고 합니다.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하시겠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래, 어서 오너라. 우리 동진이가 그렇게 결혼하라고 할 때도 할 생각을 안 하더니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놀랐다고. 내가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려 해도 직접 만나서 물어보라고 우리 아들이 알려주지를 않더라고.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참하고 예쁜 아가씨를 데리고 올 줄은 몰랐네. 아주 내 마음에 쏙 들어. 당신은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부터 물어보면 되지. 진영아, 편하게 있다 가거라. 네,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때까지는 별탈 없이 순탄하게 모든 일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예비 시아버지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바로 그 다음 벌어진 일 때문이었으니까요. 다 같이 앉아서 예비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상한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저기 그래서 진영이 너는 어떤 일을 하니? 변호사 아니면 의사 일을 하는 건가? 잘 나가는 수학 강사 우리 아들 정도 만나려면 당연히 그 정도 직업은 가지고 있는 거겠지? 네? 변호사, 의사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하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인걸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러스트레이터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일러스트레이터? 그게 뭐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일이에요. 여러 회사에서 작업 외주도 받고 또 개인 작품 활동도 하면서 제 작품으로 상품도 판매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너 그림쟁이란 소리냐? 그거 돈도 못 벌고 고생만 하는 직업 아니니? 너 밥벌이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데려와야지. 이런 애를 뭐를 보고 결혼한다고 데리고 왔을까? 엄마,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준영이 일러스트 작가로 나름 유명한 사람이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 소리를 해. 그리고 왜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는데? 돈이야 자기 밥벌이 정도면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 나 창피하게 이럴 거냐고. 알았다. 무슨 말을 못하겠네. 나야 아들 네가 만나는 여자가 생겼으니까 우리 아들 능력 생각하면 당연히 변호사 의사 정도로 비슷한 수준의 사람 만나고 있을 거 생각했지? 누가 돈도 못 버는 그림 그리는 애를 만날 줄 알았니?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이 헛나온 거다. 엄마, 그래도 계속 진영이한테 돈 못 번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거야? 이젠 제발 그만해. 안 그러면 나 앞으로 결혼해서도 진영이 집으로 안 데려올 거야. 알았다, 알았어. 내가 사과하마. 진영아, 내가 함부로 말해서 미안하다. 이젠 됐지? 예, 어머니. 괜찮아요. 예비 시부모님께 첫인사 가는 날이기도 하고 예비 시모가 사과도 했으니 괜찮다고 했지만 기분이 나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오로지 돈과 조건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려고 했으니까요. 게다가 어이없는 건 예비 남편이 학원 강사로 제법 잘 나가는 건 맞았지만 의사 며느리나 변호사 며느리를 볼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나름 제 직업으로 인정받고 일하고 있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만 엄청나게 잘난 줄 착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저는 자기 아들만 잘난 줄 아는 예비 시모 때문에 황당한 일을 겪고 맙니다. 예비 시모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시모가 말하는 커피숍으로 나가게 되었고 아주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들었죠. 그날은 우리 아들이 하도 난리를 쳐서 내가 눈치가 보여서 못 물어봤는데 네 아버지가 아직 직장 다니신다고 했지? 예,
사람은 늙어서도 일을 해야 한다고 아직 다니고 계세요. 그래야 몸도 마음도 건강할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지 보면 늘 자랑스럽고 본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겠지? 네? 그게 아니라니, 어머니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이 늙어서도 일을 해야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아니라 너희 집이 못 사니까 아직도 네 아버지가 일을 다니시는 거 아니니?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너희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너희 집이 굉장히 검소하게 사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다고 했는데 그 말이 뭐겠니? 너희 집 못 산다는 소리 아니니? 어머니, 저희 집 절대 못 살지 않아요. 저희 집 먹고 살 만큼 형편도 되고요. 네 변명은 필요 없고. 너 우리 아들 직업이 뭔지 알고 있지? 우리 아들이 자그마치 잘 나가는 수학 강사다. 서로 우리 아들 강의 듣고 싶어서 학생들이 줄이 선다고. 네가 아는지 모르겠지만 강사라고 다 같은 강사인 것도 아니고 돈 잘 버는 수학 강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 아들이 너를 많이 좋아하니까 이 결혼 어쩔 수 없이 허락한다만 너희 집이 못 살고 네가 부족한 만큼 알아서 나랑 네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잘하라는 거다. 네가 우리 집 와서 눈으로 직접 확인했겠지만 보다시피 너희 집과 달리 우리는 네 시아버지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번 돈도 있고 제법 살 사는 편에 우리 아들도 너랑 다르게 잘 나가는 수학 강사님이라 돈도 아주 많이 번다고. 그러니까 네 본수에 넘치는 부자 시댁에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우리 아들 만나서 결혼하는 거니 알아서 기라는 소리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냐? 앞으로 너 하는 행동 내가 지켜볼 테니까 내가 한 말 명심하고 있어라. 솔직히 제가 볼 때 저희 집과 비교해서 시댁이 잘 사는 편도 아니었고 있는 재산으로 따지자면 한참 모자란 편이었습니다. 더욱이 본인 아들이 아무리 잘 나가는 강사라고 해도 인류학원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행동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병이다 싶었어요. 물론 제가 볼 때도 예비 남편이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느끼긴 했지만요. 그래서 예비 시모의 행동이 도가 지나치다 싶어서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은 예비 남편을 만나 이야기하게 되었죠. 뭐라고? 우리 엄마가 찾아와서 자기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진짜 우리 엄마지만 정말 쪽팔린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사람을 그런 거로만 평가해서 판단을 하냐고. 그리고 물론 내가 내 능력 인정받고 있는 강사이긴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자랑할 만큼 대단한 강사도 아니라고. 자기야, 내가 우리 엄마 대신 사과할게. 정말로 미안해. 다시는 우리 엄마가 자기 만나서 그런 이야기 못하게 만들게. 자기 혹시 그런 일로 나랑 결혼하는 거 고민하는 거 아니지? 사실은 어머니가 자꾸 그러시니까 마음이 망설여지긴 해. 어머니가 결혼해서도 저러시면 우리가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나 자기랑 헤어질 수 없어. 절대 안 된다고.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할 테니까 자기 절대로 나랑 헤어진다느니 그런 생각하지 말아줘. 대신 내가 결혼해서 자기한테 정말 잘할게. 그리고 엄마가 우리 결혼해서도 계속 그런 일로 괴롭히면 내가 엄마를 안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절대 딴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그때 사실 자기 아들이 잘났다는 생각에 유난인 예비 시어머니를 보면서 예비 남편과의 결혼이 고민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남편이 한결같이 저를 사랑하며 잘하는 것도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 생각에 그때까지는 예비 남편을 믿고 결혼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제가 믿고 의지하던 예비 남편이 예비 시모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던 것인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날은 저희가 데이트를 하기로 하고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있는데 예비 남편이 그전엔 없던 허세를 부리며 잘난 척을 했던 겁니다. 자기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전부 시켜.
자기 악혼자가 잘 나가는 유명한 스타 강사인데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음식도 가장 고급인 소고기 스테이크로 시키고 비싼 와인도 원하는 걸로 마음껏 시켜서 마시라고. 나는 스테이크 말고 파스타로 먹고 싶은데? 그러면 나는 파스타 먹을 테니까 자기는 스테이크 먹고 싶은 거면 스테이크로 시켜. 에이, 사람이 구질구질하게 왜 그래? 싸구려 파스타 먹어서 뭐하게. 그러지 말고 스테이크로 먹으라니까. 내 말대로 하라고. 어때? 자기랑 결혼할 남자가 유명하고 돈도 잘 버는 사람이라 이런 비싼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정말 좋지? 자기 나 만난 거 봉 잡은 거라고. 자기야, 내가 먹을 음식은 내가 정해. 스테이크 먹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왜 그런 일로 이렇게 유난을 떨어? 그리고 나 술 안 좋아하는 거 몰라서 와인 시키라는 거야? 게다가 내가 자기 만난 게 봉 잡은 일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러면 내가 자기 만난 게 봉 잡았다고 생각할 만큼 별로인 사람이라는 거야? 어? 내 말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 없이 말하다 보니까 말이 헛나왔네. 기분 나빴다면 미안. 그냥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나 정도면 어디 가서도 찾을 수 없는 1등 신랑감이라고 그러기에 그 말에 내가 좀 들떴었나 봐. 엄마 친구분들 자식들이랑 비교해도 내가 가장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간다고 하고 엄마 자랑이란 말에 나도 내가 잘나고 대단한 사람이란 걸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오버를 했네. 그런데 자기야, 돈을 얼마를 벌든 열심히 살면 그게 정말로 잘난 사람 아닐까? 나는 사람 그런 조건이나 버는 돈이나 재산 같은 거로 비교하고 판단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 물론 그렇다고 자기가 열심히 강사 일을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 나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누가 더 잘났다고 비교하면서 말하면 안 된다고 봐. 그래, 그렇지. 내가 조금 심하게 말했나 보네. 미안해, 자기야. 저는 그때 아무래도 예비 남편이 시어머니의 잘못된 사고방식에 물들어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남편은 결국 제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엄청난 행동까지 하고 맙니다. 그날은 예비 남편과 만나서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이었는데 저를 만나자마자 이상한 헛소리를 해댔던 거죠. 자기야, 며칠이면 우리 엄마 생신인데 그날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우리 집 와서 자기가 우리 집 예비 며느리로서 엄마 생신상 차려줄 거지? 뭐라고? 자기 지금 뭐라고 했어? 같이 만나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거나 어머니 생신 선물을 드린다면 모를까? 내가 왜 어머니 생신상을 차려드려야 하는데? 그런 걸 할 거면 자기가 해야지. 뭐야? 그러면 그 정도도 안 하고 나랑 결혼할 생각을 했던 거야? 솔직히 자기 정말 양심도 없다. 날강도도 아니고 나처럼 능력 있는 남자랑 결혼하면서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맨입으로 나랑 결혼하려고 해? 자기가 아무리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라고 해봤자 나만큼 돈 벌겠어? 어차피 결혼하면 내가 번 내 돈 쓰면서 온갖 부귀영화 누리며 인생 편하게 살게 될 텐데 지금 그만한 대가도 없이 하려고 했던 거냐고? 가난한 집 여자 잘 사는 우리 집에 데려와서 스타 강사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신분 상승 시켜주는 거면 자기가 알아서 기어야 할 거 아니야. 자기 진짜 해도 너무한다. 정말 실망이라고. 지금 뭐라고 그랬냐? 날강도? 실망? 나야말로 니놈한테 정말 실망이다. 그리고 너야말로 네가 무슨 엄청난 대단한 스타 강사라도 되는 줄 착각하나 본데 너는 그냥 어느 정도 잘 나가는 강사일 뿐이지 진짜 스타 강사 아니거든? 너보다 잘나고 진짜 돈 잘 버는 스타 강사는 따로 있다고. 그리고 내가 네 돈을 쓰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 네가 번 돈이 온갖 부귀영화 누릴 정도의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니네 엄마도 그러더니 내가 애벌레도 아니고 기기는 왜 기냐? 너야말로 나랑 결혼할 생각이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웃기지 마. 나 정도면 엄청나게 잘 나가는 스타 강사라고 했단 말이야. 누가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차오르는 분노에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착하던 예비 남편 놈이 돌변해 저를 무시하며 조건을 따지고 잘난 척을 했던 이유가 다름 아닌 시어머니 때문이었다는 것이니까요. 결국 예비 남편 놈은 시어머니에게 세뇌를 당해서 자기가 엄청나게 잘난 줄 착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가방을 들어 예비 남편 놈의 등을 후려 패고 말았죠. 이 자식아! 그 나이 먹어서 네 엄마 말만 믿고 지금 이렇게 나한테 막 나갔던 거냐? 그럴 거면 나랑 결혼하는 거 때려치워! 나는 너처럼 철도 안 된 데다가 지가 잘난 줄 알고 난 무시하는 인간 딱 질색이니까 여기서 끝내자고! 안 돼! 자기야, 내가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나 자기 사랑한단 말이야. 자기 없이는 못 산다고! 저는 그날 화가 난 채로 예비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고 아무래도 이 결혼을 물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람 가진 조건이랑 재산 보고 평가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안 그래도 고민이었는데 예비 남편마저 시어머니랑 똑같이 변해버리니 제가 이 결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전 예비 남편과 정리하며 파혼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파혼을 결심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예비 시어머니는 결국 저에게 전화해 무식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개념 없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나다, 네 시애미.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게 전화했다. 너희 부모님이랑 네 재산 목록 좀 정리해서 보내거라. 적어도 너희 사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 집이랑 맞는지는 봐야 할 거 아니야? 아무리 못해도 우리 집에 비해 너무 처진 집안이면 내가 솔직히 이 결혼 반대다. 이미 직업 면에서도 우리 아들이 너보다 훨씬 잘났는데 게다가 사돈될 집안까지 거지면 내가 그걸 어떻게 참고 사니? 우리 아들보다 부족한 며느리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족하단 말이야. 솔직히 우리 아들이 착하고 순진하니까 너 같은 거랑 결혼한다고 해주지. 네 주제에 우리 아들 같은 유명한 강사와의 결혼을 꿈도 꿀 수 있었겠냐고. 우리 아들은 대한민국 상위 1% 신랑감이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냐? 예비 시어머니의 전화가 있기 전까지는 저는 그냥 깔끔하게 예비 남편과 헤어지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의 오만하고 막대먹은 행동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물리기로 한 결혼, 시어머니랑 예비 남편 놈까지 정신 차리게 혼 좀 내주고 끝내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조건이랑 재산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돈만 밝히는 예비 시모와 예비 남편이니 저희 부모님이며 제 재산을 전부 공개하자 싶었어요. 제가 재산을 보여주고 끝을 내면 아주 배가 아플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예비 시모와의 전화를 끊게 되었죠. 그런데 예비 시모는 저에게 재산 목록을 정리해서 보내라고 말한 지 3일도 안 지나서 제가 무슨 빚쟁이라도 되는 것처럼 전화로 독촉하셨던 겁니다. 내가 너랑 네 부모님 재산 목록 보내라고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 보내는 거냐? 너는 네 시어미 말이 그렇게 우습니? 아니면 혹시 너도 그렇고 네 부모님도 가진 게 없어서 우리 아들 결혼 반대할까 봐 못 보내는 거냐? 너희 부모님은 그 나이 먹도록 재산도 안 모으고 뭐 하셨다니? 아니요, 어머니, 그게 아니고 제가 바쁜 것도 아니고 정리할 목록들이 많다 보니 그랬어요. 지금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어머니, 사람이 살면서 물론 어느 정도 먹고 살 돈이 필요한 건 맞지만 재산이랑 조건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런 거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요. 그거야 너처럼 없는 짓 사람들이 자기 변명으로 하는 소리고. 네 시답지 않은 잔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보내거라. 그런데 어머니, 지금 어머니 행동 정말로 후회 안 하시겠어요?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모든 일은 전부 어머니가 자초하신 거예요. 내가 후회를 하긴 왜 하냐? 너희 집 수준을 봐야 정말로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킬지 말지 결정할 거 아니니. 우리 동진이도 나랑 같은 생각이니까 군소리 말고 보내.
알겠어요. 어머니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세요. 솔직히 중간에라도 예비 시어머니랑 예비 남편이 반성하며 저에게 재산 목록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만 했어도 저도 한 번쯤은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인지 예비 시모는 끝까지 무례하고 뻔뻔하게 나왔죠. 그래서 저는 예비 시모가 원하는 대로 예비 시모 핸드폰으로 저와 저희 부모님 재산 목록을 보내주게 되었어요.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저와 저희 집 재산 목록 문자를 예비 시모에게 보낸 지 1분도 안 돼서 바로 다시 전화가 왔던 겁니다. 그리곤 조금 전까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로 저를 대하기 시작했죠. 세상에. 아가,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이제 보니 우리 예비 며느리가 건물 가진 건물주였네. 여기 적혀 있는 건물이 진영이 네 거 진짜 맞는 거지? 그리고 나는 바깥 서더니 직장 다닌다고 해서 뭔가 했더니 중소기업 운영하는 사장님이셨어. 거기다가 네 부모님 재산 이게 합치면 다 얼마라니? 우리 아들 봉잡았네. 이런 부잣집 딸내미를 며느리로 데려오고. 그런데 진영이 너 외동딸 맞는 거지? 그러면 네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재산 전부 네 거 되는 거겠네.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괜히 너를 괴롭히고 잡았나 보다. 집이 잘 살면 잘 산다고 진작 말하지 그랬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예비 며느리님. 너 이제 보니 알짜배기였구나. 우리 집이랑 수준이 탁 맞으니 상견례 날짜 잡거라. 그리고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친구들한테도 부잣집 며느리 얻었다고 얼른 자랑해야겠다. 그러면 친구들한테 자랑하려면 난 전화 돌려야 해서 이만 끊자꾸나. 진영아, 앞으로 우리 정말 잘해보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거지 취급하며 무시하더니 저희 집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자 아주 딴 사람이 된 예비 시모였습니다. 거기다가 저희 부모님이 죽으면 그 재산이 전부 제 거 되는 거냐며 우리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 신나서 이야기하는 예비 시모를 보며 이대로 끝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앞으로 다시는 사람 재산 가지고 무시 못하도록 정신 바짝 차리게 제대로 매운맛을 보여주자 싶었죠. 더는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요. 그래서 저도 받은 만큼 갚아주자는 생각을 합니다. 시어머니랑 예비 남편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똑같이 해주기를 마음먹은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예비 시모가 저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예비 남편과 함께 유명한 고급 한정식 집으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저도 똑같이 질러버렸죠. 진영아, 내가 알아보니까 여기가 그렇게 유명한 맛집이란다. 원래 예약하고 몇 달은 기다려야 한다는 거 내가 우리 귀한 부자 예비 며느리 맛있는 밥 사주고 싶어서 그런다고 식당 사장님한테 졸라서 특별히 예약한 곳이니까 많이 먹어라. 그리고 너희 부모님께 말해서 어서 상견례 날짜도 잡고. 어머니, 죄송한데 저 이 결혼 못하겠는데요. 아니, 결혼을 못한다니. 맛있는 밥 먹다가 말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 자기야. 나랑 결혼을 못하겠다니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내가 뭐 실수한 거 있어? 그게 아니고 솔직히 어머니가 그동안 저한테 잘하는 것도 없고 저희 집 못 사는 줄 알고 저 구박하시고 괴롭히셨잖아요. 그 일로 동진 씨도 나 무시했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결혼하기는 너무 열이 받아서요. 기분이 더럽다고나 할까? 기분이 더러워? 아무리 그래도 네 시어미한테 기분이 더럽다니 너무한 거 아니니? 왜요? 어머니는 저희 부모님 보고 거지라고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당장 저희 부모님께 전화해서 어머니께서 저희 부모님 보고 거지라고 했다고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이 결혼 전부 물리자고 바로 하실 텐데요.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친정에 네가 기분이 더럽다면 더러운 거겠지. 내가 네 기분을 상하게 한 것 같아 미안하구나. 다시는 안 그러마. 입 조심할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무래도 이대로는 저도 결혼 못할 것 같고 저희 부모님이 궁금해하시는 것도 있고 해서요. 어머님도 제가 저희 부모님이랑 제 재산 목록 보내드렸듯이 똑같이 동진 씨랑 어머님이랑 아버님 재산 목록 준비해서 보내주셨으면 해요. 우리 아들이랑 우리 부부 재산 목록을? 네. 저도 저랑 저희 부모님 재산 목록 보내드렸으니 공평하게 해야죠. 동진 씨가 제 남편으로 그리고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저희 시부모님으로 정말 자격이 되는지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괜히 수준도 안 맞는 가난한 집에 시집가서 저 피해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동진 씨랑 어머님이랑 아버님 재산 목록 정리해서 보내주시면서 혹시 어디 대출받거나 빚은 없는지 확실히 적어서 보내주세요. 만약에 나중에 결혼해서 빚 같은 거 있었는데 숨겨서 들통나면 저 그날 바로 동진 씨랑 이혼하면서 사기 결혼으로 확 소송 걸어버릴 테니까 제 말 명심하시고요. 사기 결혼? 친영아, 그런데 결혼하는 사람들끼리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너희 두 사람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었어? 그런데 이건 너무 매정한 것 같구나. 매정하긴요? 어머니도 그러셨으면서 지금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건가요? 싫으면 이 결혼 없던지요. 엄마, 얼른 진영이한테 알았다고 해. 만약 너 엄마 때문에 진영이랑 결혼 못하면 엄마 얼굴 절대 안 봐. 알겠다. 내가 얼른 재산 목록 정리해서 보여주마. 조금만 기다려다오. 아휴, 밥이 갑자기 왜 이렇게 쓰냐. 아휴, 체하게 생겼네.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남편은 정말로 재산 목록을 정리해서 저에게 찾아왔고 저희는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예비 시모며 예비 남편이며 저에게 흠이라도 잡힐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재산 목록을 보는 순간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렇게 제 앞에서 엄청나게 잘 사는 척 유세를 떨더니 저희 집 수준에 비하면 한참 달리는 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트집을 잡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예요? 어머니 잘 산다고 하시더니 지금 고작 이거 가지고 저한테 잘 산다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동진 씨한테 이렇게나 큰 빚이 있었던 거냐고요? 아니, 그게 진짜 빚은 아니고 동진이가 아파트를 하나 사다 보니까 대출금이 조금 생긴 거다. 어차피 월세 받아서 원금이랑 이자 갖고 있고 어디까지나 투자 목적으로 산 거라서 빚이라고 볼 순 없는 거지. 그리고 동진이가 돈을 잘 버니 매달 그걸로 조금 갖고 있기도 하고 아마 몇 년 아니면 전부 갚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친영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이 빚 우리 사돈댁에서 전부 갚아줄 수 있는 건가? 부자 사돈 덕을 이럴 때 보지 언제 보겠니? 어차피 너희 결혼하면 부부가 되는 거고 부부는 일심통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아들 빚이 네 빚도 되는 거고 설마 너희 부모님께서 모르는 척하진 않으시겠지? 자기야, 우리 엄마 말이 맞아. 어차피 결혼하면 내 재산이 자기 재산 되는 거고 또 자기 재산이 내 재산 되는 건데 당신 집안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면 내 대출금 갚아주는 건 일도 아니잖아. 그리고 자기는 건물도 있으니까 정 모으면 자기가 갚아줘도 되고 어차피 우리 결혼할 사이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는 건데 엄마가 무리하게 그 아파트 사게 해서 나 조금 쪼들리는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나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알겠어. 일단 생각 좀 해볼게. 자기야, 정말이야? 진짜 고마워. 이래서 사람들이 부잣집 여자랑 결혼하는가 봐. 나 너무너무 신난다.
그러게 말이다, 아들. 부잣집 며느리 보니까 또 이런 덕을 보네. 자기들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예비 시모와 예비 남편은 끝까지 뻔뻔스럽게 굴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돈줄로 여기며 아무렇지 않게 요구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생각해 본다고 했던 것은 예비 남편놈이 아파트를 사느라고 대출받은 돈을 갚아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예비 남편놈과 시어머니를 어떻게 혼내줄지 더 고민해 보겠다는 것이었죠. 아직 마지막 복수가 남아있으니까요. 상견례 날짜를 잡고 저도 저희 부모님도 아예 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파혼을 통보할 예정이었죠. 그것도 모르고 예비 남편이며 예비 시모며 제가 진짜로 상견례 날짜를 잡은 줄 알고 좋아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부자 며느리 얻을 생각에 말이에요. 그렇게 상견례 당일이 되었고 저와 저희 부모님이 상견례 장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약속 시간이 지나도 저랑 저희 부모님이 도착을 하지 않자 예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왜 아직 안 와? 지금 우리 부모님이랑 와서 자기랑 자기 부모님 기다리고 있다고. 아, 그렇구나. 알겠어. 조금만 기다려봐. 하지만 예비 남편의 독촉에도 저는 상견례 장소에 가지 않았고 그러자 예비 남편은 시간마다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화를 계속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3시간 후 그제야 저는 예비 남편의 전화를 받아줬어요. 자기야, 왜 안 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아? 뒤에 손님이 없어서 다행이지. 우리가 추가 요금까지 내면서 자기랑 자기 부모님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동진 씨,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결혼 없는 걸로 해. 나 아무래도 자기랑 결혼 못할 것 같아. 저기 지금 뭐라고 했어? 나랑 결혼을 못하겠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솔직히 우리 집이랑 자기네 집이랑 차이가 나도 너무 나서 말이지. 나 가난한 집에 시집가서 고생하고 싶진 않아. 그리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못 벌어? 자기야, 물론 자기는 잘 사니까 자기 입장에서 내가 돈도 적게 벌고 무능력해 보일 수 있겠지만 또 그래도 어디 가면 능력 있고 잘 나간다는 소리 듣는다고. 그건 자기네가 너무 잘 살아서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나보고 자기처럼 돈 많은 집 여자를 어디서 또 만나라고 그런 소리를 해. 그거야 자기 사정이고. 오늘 우리 이걸로 끝내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는 귀찮게 나한테 전화하지 마. 그러면 잘 있어. 안녕. 하지만 저는 그동안의 행동으로 보아 예비 남편이며 예비 시모가 이대로 쉽게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 예상이 맞는지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바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예비 시부모님의 예비 남편까지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가, 이게 무슨 소리냐? 응? 우리 동진이랑 결혼 못하겠다니. 내가 그동안 너한테 잘못한 게 있다면 전부 사과하마. 그러니까 제발 네 마음 좀 돌려다오. 그래, 진영아. 네가 우리 집에 시집만 와주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마. 그리고 절대 우리 집사람이 시집살이도 못하게 내가 막아주고. 자기야, 이제 와서 왜 나랑 헤어지겠다는 건데? 우리 사랑하는 사이였잖아. 나는 절대 자기랑 헤어질 수 없다고. 사랑? 어디서 그 더러운 주둥이로 함부로 사랑 타령이야. 그렇게 사랑해서 네 엄마가 우리 집 재산 가지고 나 괴롭힐 때 보호해주지 못할 망정. 같이 우리 집 재산 따지면서 그 유난을 떨었니? 너 내가 능력 없는 일러스트레이터 작가에 우리 집 가난한 줄 알고 너희 엄마 생일날 나보고 네 엄마 생신상 차리라고 했지? 그래서 내가 싫다고 하니까 너처럼 능력 있는 남자랑 결혼하면서 그만한 대가도 안 치르려 하는 거냐면서 나보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고. 날강도에 양심도 없다고 했어, 안 했어? 나도 너한테 똑같이 물을게. 너는 무슨 양심이 있어서 우리 집보다 못 살고 능력도 없으면서
나랑 결혼하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사람이 가진 재산이랑 조건으로만 보고 무시하고 판단할 수가 있느냐고. 나 너희 집 우리 집보다 재산 없어도 사람이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사람 됨됨이가 더 중요한 거니까 너 하나만 보고 결혼하려고 했던 거였어. 그런데 너 처음에만 나한테 잘해주다가 결국 변해서는 네 엄마처럼 내 조건이랑 우리 집 재산 따지면서 다 무시하더라? 그래놓고 나중에 우리 집 잘 사는 거 아니까 네 아파트 대출빚을 갚아달라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나 파혼하는 거 너희 엄마 때문도 아니고 너 때문에 하는 거야. 너한테 너무 실망해서. 아이, 안 돼. 이럴 순 없어.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끝내라니. 그러자 안 되겠는지 이번에는 예비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진영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대한민국 상위 1% 1등 신랑감이라고 헛바람을 들여놔서 이렇게 됐다. 전부 내 탓이라고. 너희 둘만 결혼하면 내 얼굴 안 봐도 되니까 제발 결혼해주면 안 될까? 부잣집 며느리를 이렇게 코앞에서 놓치고 내가 앞으로 억울해서 어떻게 살라고. 그거야 어머니 사정이죠. 제가 알 바 아니랍니다. 그리고 어머니 어디 가서 창피당할까 봐 제가 충고해드리는 건데요. 어머니 아들 의사나 변호사 며느리 볼 정도로 능력 있지 않거든요. 어머니 그렇게 돈이랑 조건 따지면서 어머니 아들 능력에 의사나 변호사 며느리 욕심내면 어디 가서 욕먹는다고요. 나 돈 못 버는 그림 그린다고 무시했는데 내가 어머니 아들보다 돈 훨씬 잘 벌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소리인데 사람 재산으로 따지면서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엔 돈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야. 알겠어, 이 아줌마야? 그래도 안 된다. 나 절대로 여기서 못 물러나. 네가 우리 아들이랑 다시 결혼한다고 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거다.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고. 나도. 진영이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못 나간다. 제가 정신 차리라고 하는 이야기에도 예비 시부모님은 포기하지 못하고 저희 집 바닥에 누워 억지를 부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것도 잠시였어요. 뒤에서 모든 걸 지켜보던 저희 부모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으니까요.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쳐들어올 줄 알고 같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미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려 전부 알고 계셨으니까요. 주제도 안 되는 것들이 우리 딸 괴롭힐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짓거리들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어? 여보, 저런 것들은 가만두면 안 돼. 저것들 얼굴까지 전부 인터넷에 공개해서 세상에 얼굴도 못 들게 다니게 해야 한다고? 아이고, 두 분 잘 만났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데요. 고작 이런 일로 헤어지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두 분께서 따님께 말 좀 잘해서 마음 좀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감히 같지도 않은 알량한 재산 가지고 우리 딸한테 재산 타령하면서 괴롭혔던 것들이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봐달라고 하는 건데? 우리 딸이랑 우리 재산 목록을 정리해서 보내? 진짜 뭐라도 있는 것들이 그런 말을 했어야 억울하지도 않지.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어디서 있는 척을 하면서 추잡하게 그런 유난을 떨어? 세상에 니들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 너희처럼 있는 척하며 잘난 척 안 굴어.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지. 너 같은 것들 집에 우리 딸 절대 못 주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앞으로는 영원히 보지 말자고. 아이고, 돈 좀 있다고 재산 타령하면서 잘난 척하다가 진짜 부잣집 며느리 놓치고 완전히 망했네, 망했어.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사람은 조건도 중요하다며. 엄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까지 놓치고 이게 다 뭐냐고. 엄마만 아니었어도 진영이랑 잘 살 수 있는 거 엄마가 나한테 헛바람 넣는 바람에 다 망쳤어. 완전히 망쳤다고.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냐?
나도 내가 했던 행동들 전부 후회한다고. 내 스스로가 원망스럽단 말이야. 아유. 서로를 원망하며 울던 예비 남편과 시모는 나중에는 뭐가 서러운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비 남편이며 예비 시부모님이며 저희 집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세 사람을 경찰에 신고해버렸거든요. 그렇게 저는 예비 남편과 파혼을 하며 끝이 나게 되었고 세 사람이 다시는 저를 찾아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가 저를 어떻게든 만나려고 시도를 했지만 제가 바로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했으니까요. 게다가 예비 남편을 알고 있던 지인에게 들은 소식으로는 예비 남편이 산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이 나면서 제대로 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까지 받아 산 아파트인데 반토막이 났으니 큰 손해만 보고 빚을 갚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밤낮 없이 일을 하며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게다가 예비 시어머니는 저와 예비 남편이 파혼한 충격으로 정신과 약까지 먹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게 사람을 돈이랑 조건으로 따지고 무시하더니 결국 벌을 받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현재 저는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 일 때문에도 그렇고 다시는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의 남편이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었습니다. 남편은 초등학교 교사로 제가 다니던 뜨개질 공방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엔 제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니까 힘들게 사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스스럼 없이 저에게 관심을 주었고 제가 저희 집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하자 형편이 많이 어려운 줄 알고 본인이 저희 부모님까지 책임지고 먹여 살리겠다면서 청혼까지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 대인 경험도 있고 해서 남편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 시댁에 가니 시부모님도 저를 많이 마음에 들어 하시며 잘해주셨습니다. 남편에게 들어 저희 집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셨을 텐데도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죠. 제가 올바르고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결혼 전 제가 과거에 파혼한 일이며 저희 집에 대한 것이며 모든 사실을 밝히게 되었고 그럼에도 남편은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이었어요. 저희 집에 돈이나 재산 같은 걸 바라지도 않았고요. 물론 저한테도요. 그래서 저는 현재 지금의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서 제 지금의 삶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의 형편이나 조건이 아닌 사람 자체로 보며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좋은 사람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구독자님들의 행복과 평안을 진심으로 빌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